뭐 하나씩 볼까요? 동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벨벗은 우리 에더몰러. 야, 이 친구. 뭐, 입국할 때, 계약할 때부터 말이 많았죠? 계약을 했네, 안 했네. 말이 많았는데, 네, 와서 잘 던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불펜으로 뛰던 선수인데, 시즌 중반에 선발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거 혹시 제 블로그 서희추 되신 분들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이버에서도 블로그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온 아티클 하나를 번역해서 올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에 원래 불펜으로 뛰던 투수들을 선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는 지금 점점 선발의 이 소화 이닝 수를 절대량을 줄여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선발형 투수, 불펜형 투수, 이걸 좀 약간 구분을 엄격하게 해서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선발 수업을 받던 친구들을 콜업을 해갖고 선발 투수를 던지겠단 말이에요. 선발 자리가 많이 필요하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불펜 투수 중에서 좀 레퍼토리가 다양하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스태미너형 선수들을 뽑아다가 선발로 전환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2000년대에도 이런 테스트는 있었는데 그때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양키스의 챔벌린 같은 투수들도 그렇게 전환을 했었는데 뭐 결과가 썩 좋지 않았죠. 그래서 역시 투수는 선발형이 있고 불펜형이 있다. 이런 생각을 메이저리그 애들도 갖고 있었는데 2010년대 와서 지금 이제 다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대표적인 투수 지난 시즌 24시즌을 생각해 보면은 그 투심으로 150 넘게 때리는 게 누구죠? 힉스? 조던 힉스였나요? 예. 그 친구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친구도 있었고 몇 명 있었는데 에더몰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4시즌에 6월 달이었나 서부터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돼 갖고 던졌는데 사실 마이애미에서였던 성적은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네, 우선은 이제 제일 좋았던 점이 슬러브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스위퍼라고 불리면서 스위퍼를 잘 던지는 투수로 소개가 됐는데 팬그래프 기준으로 이제 패칭 밸류로 볼 때 에더몰러의 그 공은 일단 슬러브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신 패스트볼을 던지는데 이 볼 끝의 무브먼트는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어떤 기본적으로 수직 무브먼트로 승부를 보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약간 수평 무브먼트로 오른쪽으로 꺾이고 좌쪽으로 꺾이는 그러니까 네일 같은 경우에 투심을 그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에더몰러는 포심을 잡고 던지는데 약간 그런 무브먼트가 있는, 굉장히 공도 빠르지만 무브먼트도 있는 그런 공을 던집니다. 오늘 보니까 와, 직구 구위가 확실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동안은 몰랐는데 그렇게 높은 피칭 밸류가 찍히지는 않았는데 이 110km대 이제 75km로 찍혔어요. 중계 중에는. 근데 그 슬로우 커브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127km로 찍힌 이제 130km대 슬러브 조합이 상당히 괜찮다. 오늘처럼만 제구가 잘 되면, 특히 권광민한테 상대로 던졌던 그 몸쪽 사시미 같은 빠른 공, 그렇게 칼 같은 제구력만 갖추면은 언터처블입니다. 물론. 근데 이 선수가 늘 트리플에서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거는 제구력이 한번 안 되는 날에 올라오면 답이 없어요. 답도 없어. 어느 정도 베테랑 경험을 쌓인 선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좀 밸런스가 안 좋아갖고 제구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즉석에서 뭔가 수정이 돼요. 플레이트를 좀 밟는 거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좀 골반 안 쓰고 너무 어깨로만 좀 던지나? 조금 더 몸을 열어놓고 던져볼까?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제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마운드에서 그 수정 능력. 네, 올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좀 그 감이 없는 날에는 엉망진창 답도 없이 그냥 경기를 망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한번 오늘 경기 저도 물론 이게 지금 막 갸뽕이 치사량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야, 이거 내일 올라오면은 어마어마하다 진짜. V13이다. 아까 그래서 거의 중계 중에는 선언할 뻔했거든요. 네, 근데 몇 번 좀 더 봐야 됩니다. 내일은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미국에서도 컨트롤하는 좋은 선수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로케이션은 참 좋은 선수다. 근데 올러는 제구력에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스타일이었어요. 이 친구 재밌는 친구죠? 여기 지금 옆에 제가 네즈코 귀멸의 칼라 캐릭터를 해놨는데, 저 네즈코 문신을 몸에 새겨놓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일본 서브컬처 약간 오타쿠 같은 느낌이 있는 친구예요. 네, 생긴 거랑은 다르게. 오늘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진 우리 에더몰러 아마 KT전이나 뭐 한 차례 정도 더 등판하지 않을까요? 네, 올라와서 또 던지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 시범 경기 때에도 또 뭐 등판 기회를 갖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성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배탈도 좀 있었고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팀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본인에게 거는 기대를 잘 안다라는 인터뷰를 또 했었어요. 그렇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고 나는 팀이 시키라고 던지라고 하면 200이닝 던지는 것도 자신 있다. 뭐 호연지기가 지금 무등산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부상이나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로우도 처음에는 막 자신만만했거든요. 12번 달면서 V12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 뭐, 여름이 되기 전에 호미존 수술 받고 깨꼬닥 했는데, 우리 올러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부상 없이. 이제 외국인 투수 교체하는 거 보면은 참 그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우리 그런 거 없이 좀, 한 시즌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슬러브의 그 스위퍼라고 부르는 그 슬러브의 피칭 밸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좋은 공을 던졌던 투수예요. 그 구질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빠른 공의 컨트롤.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이제 문제가 좌우 스플릿이 안 좋아요. 우타자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지는데 좌타자 상대로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피칭 그 스플릿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이제 체인지업이 개떡 같다라는 뜻이죠. 네. 과연 이 체인지업을 연습을 좀 해서 갈고 닦았냐 어쩌냐 그게 좀 관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시즌 내 들어가서 긴 이닝을 던지면은 좌타자도 많이 상대할 텐데 오늘 한화 이글스가 권광민을 비롯해서 몇 명의 좌타자를 냈지만 플로리얼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화의 강점은 이 우타자들한테 있거든요. 김태현, 최은성, 안치홍 그다음에 누구요? 노시환이 다 우타자들이에요. 좌타자가 별로 없는 팀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은 올러의 어떤 그런 좌우 스플릿에 대한 약점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좌타자가 많은 이제 LG 트윈스 같은 팀을 만났을 때 과연 올러가 어떻게 던질 거냐 요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조가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이제 이따가 또 다 한 다음에 이야기해보고 다음 선수 한번 볼까요? 네. 자, 내일은 역시 내일이었다. 네. 근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그 KBO 정규 시즌 같이 이렇게 딱 카메라 각도가 정확한 데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내일의 어떤 그 스위퍼 각도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그 한국 시리즈 때 던졌던 그런 어떤 이 수평 무브먼트가 극대화된 스위퍼의 무브먼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내일이 한 그 6월 때, 6월, 7월 때 좀 안 좋았을 때처럼 이런 횡적인 무브먼트보다는 종적인 이게 그러니까 슬러브에 가까운 슬라이더가 오늘은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아직 그 손끝의 감각이 완벽하게 올라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이제 살짝 들었고 그런 건 괜찮아요. 결국은 회복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워낙 슬라이더의 어떤 그런 구종 가치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레일에 대해서 그런 슬라이더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투심 제구도 잘 된 것 같고 오늘은 본인 말에 의하면은 체인지업에 대한 테스트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체인지업을 좀 여러 번 던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구종 구사 비율을 좀 높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인지업을 그만큼 본인도 이제 KBO에서 한 시즌 미국에서는 이제 불펜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 반대손 타자한테 던지는 위닝샷에 대한 그런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등한시했다라면 긴 이닝을 던지는 이 선발로 뛰다 보면은 결국 반대손 타자 좌타자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슬러브 하나만 갖고는 좀 불안하거든요. 슬라이더만 하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체인지업에 대한 필요를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오프 시즌에 좀 연습을 많이 해온 게 아닌가. 근데 역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제구력이죠. 제임스 네일의 가장 큰 장점은 볼넷을 주지 않는다. 타자의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스위퍼라는 위닝샷으로 언제든지 범타 처리를 할 수 있고 타자의 뱃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일도
이 본인이 시즌이 진행되면서 작년에 보면은 좌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커터도 던져보고 특히 라우어가 입국하고 나서부터는 내일이 뭔가 라우어와 소통을 하면서 야 너도 근데 사실 반대손 타자 잘 상대 못하잖아. 우타자한테 약점이 있잖아. 너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 라우어가 나는 커터라는 구종 자체는 뱃을 피해가는 구종이 아니라 뱃에 맞춰서 범타를 끌어내는 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우어 같은 경우에는 왼손 투수가 우타자를 상대할 때 우타자 몸 쪽에다가 커터를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이거 먹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동 많이 탄 거야. 그러니까 내일도 그걸 보고 7월이었나요? 언제 한번 8월이었나요?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LG 좌타자들 상대로 스위퍼가 아니라 커터를 던져서 상대하는 모습을 한 차례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딱 그 경기 한 경기예요. 아마 본인은 체인지업에 대한 약간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던졌던 체인지업은 제가 아주 혹평을 했죠. 개떡 같은 체인지업이라고. 던지면 던질수록 마이너스인 체인지업이다. 빠른 공을 140, 60km를 던지는데 체인지업이 140km야. 그리고 어떤 무브먼트도 좀 별로 없어. 저런 공을 뭐하러 던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인지업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적어도 내일이 던졌던 체인지업을 봤을 때는 야 이제 좀 사람같이 던진다. 저렇게 던지면 좀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머지 시범 경기랑 연습 경기를 통해서 내일이 체인지업을 어떻게 던지는지 KBO 타자들이 체인지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거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 영훈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희라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보보아빠님, MZ새마을운동님, 아유 맨날 보시는 우리 가족들 다 만나니까 좋습니다. 깐마늘님 어서 오십시오. 네, 투수들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우리 대투수 양현종. 그 양현종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달이었죠?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찍히지는 않았어요. 네, 지난해 양현종, 24시즌의 양현종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빠른 공에 대한 구위가 줄어들면서, 덩달아서 이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추락했다.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는 굉장히 좋았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 상대할 때도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고, 우타자 상대할 때도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좀 오늘 좀 슬라이더랑 커브볼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ABS 존이 생긴 거부터 작년부터 양현종이 좀 커브를 내가 좀 많이 써야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왔는데, 인터뷰 때 실제로 실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지표로도 봤을 때 양현종이 구사여 비율이 커브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짧은 이닝이지만 굉장히 좀 커브를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도 많이 던졌죠. 빠른 공은 약간 좀 날리는 공들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예. 플로리언한테 2루타를 하나 허용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슬라이더였죠. 몸쪽으로 좀 높게 들어가면서 플로리언한테 2루타를 맞았는데, 플로리언 이야기도 이따가 좀 해볼 텐데요. 지난해 양현종이 특히 좀 이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슬라이더와 빠른 공 구위가 좀 약해지면서 좌타자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얻어맞았어요. 우타자들한테는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그래도 POPS가 굉장히 낮고 안정적이었는데, 좌타자들한테는 오히려 좀 많이 맞았다.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고요. 몇 차례 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노시환도 그렇고 이 체인지업이랑 브레이킹볼을 이용해서 탈삼진을 잡는 능력이 있었던 걸 보면, 양현종 이렇게 원래 그렇게 시범 경기 봄에서부터 페이스를 막 확 끌어올리는 선수는 아니고, 결국 이 친구도 개막에 맞춰서 페이스를 만드는데 능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양현종 걱정은 적어도 여름이 오기 전에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과연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커브나 슬라이더를 얼마만큼 갈고 닦아서 준비를 했을지,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범 이제 연습 경기 때는 더 등판 안 하지 않을까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조상우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3명을 쭉, 내일, 양현종까지는 제 감상을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조상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공? 저는 진짜, 몸 상태 좋다. 하체를 투수가
그러니까 야구를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이 캐치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해설위원들이 하체를 동반한 투구, 투수는 하체를 써서 던져야지 상체로만 던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상우 투구하는 거를 딱 보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저 강력한 빠른 공은 힘은 원천은 이 허벅지에서 나오는구나. 진짜 하체 힘을 최대한으로 쓰면서 전신을 이용한 투구를 하는 선수가 조상우죠. 조상우 몸매가 나지완이 되어버렸어. 그게 그렇게 살이, 나지완도 그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겉보기에, 그러니까 사람 체형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장사 체형들은 겉으로 보면은 야, 돼지새끼 그러는데 사실 다 근육이에요. 나지완도 체지방이 거의 현역 때에는 그냥 뭐 한 20%에서 25%, 많아봐야 25%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워낙 우리 일반인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뭐 일반인이 체지방 20%면은 많은 거지만 운동선수들 체지방 20%는 어느 정도 근육이 많으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딱 봐도 다마가 좋아요. 다마가. 볼 회전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사실 조상우 같은 경우에도 뭐 100%는 아닐 거거든요. 근데 거의 150은 뭐 육박하는 빠른 공에다가 그다음에 이 친구 이제 월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많이 쓰진 않아요. 슬라이더를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쓰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워낙 빠른 공에 담화가 좋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 빠른 공을 치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딱 거기 하나에 붙잡고 있고 그 상황에서 허를 찌르는 슬라이더에 결국은 이제 삼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칭 디자인을 가지고 가죠. 거기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워낙 빠른 공에 힘이 있기 때문에. NBA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제임스 하든 같은 선수가 딱 진짜 조상우 같은 체형이죠. 장사형. 상체가 이게 빵이라고 하죠. 빵. 상체 빵이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승조는 진짜 기아가 올해도 기가 막히겠다. 전상현이 아직까지는 지금 지난 2경기, 오늘 경기랑 그다음에 지난 히로시마 경기에서 전상현이 아직 지금 등판을 안 했어요. 곽도규도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지난해 좀 많이 던진 선수들은 일부러 좀 쉬어주는 건지 어쩐 건지. 네. 작년에 승리방정식으로 쓰였던 선수들의 컨디션만 좀 정상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조상우가 애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기고 있는 경기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귤 까먹으면서 봐도 편안하게 봐도 괜찮은데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과연 이제 지고 있는 경기나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는 경기 때 이제 장현식 같은 마당새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요게 조금 저는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두드러 맞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공 자체가 이제 구위가 어떤가, 그다음에 선수가 몸 상태가 어떤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사실 뭐 연습 경기 때 두드려 맞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생 별거 없다니 10,000원 감사합니다. 승리라방이 아니지만 정규 시즌 중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우 다음에 임기영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확실히 구속은 좀 올라왔다. 구속은 좀 올라와서 작년에는 130 중반에 머무르는 빠른 공 구속이 이제 134, 135 이 정도밖에 안 나왔고 거기서 이제 120 중반대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그 공에 타자들이 이제 뺏을 안 내서 그게 다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포심이 좀 140, 최고는 140을 찍었고 그래도 147, 8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공들이 좀 제구가 원래 임기영이 그렇게 뭐 볼넷을 많이 주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특히 23년에는 정말 좋았죠. 아직 안정감은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을 공략하지 못하고 볼이랑 스트라이크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 맞은 안타들이 좀 이제 운이 없기도 했고 근데 늘 이제 제가 이번 서브리그 때서부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BABIP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좀 투수가 통제 요인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타자랑 상대할 때 자꾸 뺏에 컨택이 되고 그것도 이제 정타가 될 확률이 높고 배럴이라든지 뭐 하드잇을 자꾸 주면은 이제 운이 같이 사라지는 건데 임기영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투수 타자를 윽박지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구위가 아니라 어떤 피네스 피처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중요시해야죠. 보더라인 피칭이 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로케이션한 공에 안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투수인 거는 맞아요. 이제 올해 첫 번째 등판을 했는데 임경에 대해서는 좀 걱정은 돼요. FA 계약을 한 만큼 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만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이제 한 경기 등판한 거니까 너무 많은 이제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 뭐 볼넷을 주면서 주자를 쌓고 얻어 터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한 경기 보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서건창 이제 좌익수로 쓴다. 그 이야기도 이제 하시죠, 이따가. 네, 동훈님 어서 오십시오. 네, 혹시 제가 까먹고 넘어가면은 한 번 더 리마인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님. 네. 아, 이제 타자들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은 제가 뭐 스킵을 해서 화면은 안 만들었는데 뭐 많은 이야기를 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괜찮았다. 워낙 이제 짧은 이닝을 던져서 적어도 막 2이닝 던져줘야 구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볼 텐데, 불펜으로 나온 투수들은 조상우는 이제 제가 좀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뭐 할 이야기가 좀 많았던 거고, 정혜영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럭저럭. 서규수는 오늘 안 나왔어요. 아마 다음 경기 때 나오겠죠. 자, 윤도현. 오늘 이제 유일한 기아의 4대1로 이제 우리가 졌는데, 1회에 엄상백을 이제 공략해서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무사말루 기회를 만들었죠. 윤도현이 안타를 치고 나서. 야, 그래서 오늘 1회서부터 대량 득점 뽑고 뭐 오늘 릴리리안 니나노 부르는 거 아니냐 했는데 개뿔. 네, 무사말루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아, 정말 화가 좀 났다. 그 뒤에 나왔던 이유성이 유격수 뜬공. 그 다음에 한준수가 친 공이 이제 1루수 앞 정면으로 이제 땅볼이 가갖고 홈아웃. 그래서 그거 운이 좋았죠. 원래 그거 이재워 그 최은성이었나요? 1루수가 제대로 송구했으면은 병살될 뻔했는데 홈으로 던질 때 좀 그 송구가 개떡 같아서 하나도 수비가 깔끔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준수는 타자 주자는 1루에서 살고 2사 말루에서 뭐 결국 끝났는데, 뭐 거기서부터 약간 좀 이거 뭐좀 경기가 좀 얄딱구리하다 했더니 그 뒤로는 뭐 하나 투수들의 퍼포먼스가 워낙 좋기도 했지만 변변한 찬스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무릎 꿇었지만, 윤도현이라는 선수는 참 보면 볼수록 맛있습니다. 1회 안타 치고 나갈 때부터 막 당 스파이크가 막 올라가고, 제가 아직 당뇨는 없거든요. 혈압은 있지만 이게 당뇨의 맛인가 좀 약간 그랬는데 맛있어요. 야구를 참 잘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아 팬들이 이 친구가 부상으로 거의 뭐 3년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윤도현 노래를 불렀는지 경기에 나와서 하는 거를 보면 볼수록 이해가 돼요. 정말 이게 천재성이 김도영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보는 맛이 있는 친구입니다. 야구를 잘한다. 기본기가 일단 참 잘 잡혀져 있고 갖고 있는 출 자체가 너무 좋다. 스윙 메커니즘이 너무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커버하는 면이 굉장히 넓고, 진짜 좋은 폼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게 노력을 했는가라는 게 느껴지는 친구예요. 수비도 오늘 유격수랑 3루를 봤는데 필딩이 좋아요. 스텝도 경쾌하고 2루수 뭐 유격수 다 볼 수 있는 친구고, 3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샘플이 많지 않아서 뭐 강습 타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유격수 쪽으로 오는 공들을 잡아서 1루에 던지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오늘 송구는 좋지 않았습니다. 송구는 다 좀 1루수의 무릎 아래로 가는 좀 잡기 어렵게 딱딱 가슴에 던져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어깨가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어깨가 나쁜 선수는 아닌데, 뭐 힘있게 송구를 뿌리지, 약간 좀 다 잘해놓고 요게 좀 스로잉이 정확하게 던지는 임팩트 있는 송구를 못해갖고, 저거는 좀 경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어깨가 약한 선수는 절대 아니고요. 3루에서 송구할 때 보면은 또 레이저 같이 잘 가거든요. 근데 유격수 자리에서 스텝 밟고 1루로 던지는 송구는 좀 불안불안했는데 뭐 변우혁이 잘 잡아줬죠. 근데 이 타석에서 보여주는 모습 보면은 윤도현이라는 선수는 기회만 많이 받으면은 결국은 터질 선수다. 야잘잘의 좀 표본이다. 정말 늘 이 친구 보면은 아쉬운 게 군 문제입니다. 군 문제. 일단 입단 후에 3년을 부상으로 날렸고, 어쨌든 김도영이라는 선수도 루키 때 2년차 이 좀 시행착오를 겪고 3년차에 이제 폭발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얼마만큼의 기회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범호 감독이 진짜 용을 써가면서 기용을 하겠죠. 우리 도현이 언제 집어넣어야 되나, 누구를 오늘 쉬게 하면서 얘를 써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터질 무렵에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이거 생각하면 이거 진짜 어떻게 좀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이 참 들 정도로 뭔가 좀 안타깝습니다. 좀 기회를 확실하게 잡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군대가 좀 문제다. 요거 어떻게 병역 문제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인생도 참 힘든데 남의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파악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우성 씨는 어떻게 하면 좋죠?
사진은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좀 그 우성맘이잖아요. 굉장히 좀 좋아하고 유성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안타는 하나 쳤지만 이게 좀 안타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타이밍이 늦습니다. 투수 타석에서 타이밍이 늦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성범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투수들과의 싸움에서 타이밍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막 누군가는 백스피드가 느려진 거 아니냐, 에이징 커브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밸런스입니다. 타자가 이 다리 쪽에 부상을 한번 입게 되면은 이 밸런스가 확 깨져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휘두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이전하고 이제 클리크가 완전히 수정되는 거거든요.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본인이 누리는 타이밍에 뱃을 내는데 다 그게 뒤에 맞아. 뱃이 늦죠. 그러면서 파울되고, 그리고 이제 카운트가 불리해지니까 투수가 던지는 유인. 사실 엄상백이 오늘 좀 밸런스가 안 잡혀갖고 제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정타를 맞추지 못하고 내야 뜬 공으로 죽었다라는 거는 이게 결국 타이밍 싸움에서 밀려서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이제 뱃이 안 맞았을 때 이제 내야 플라이, 내야 뜬 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좌익수 수비도 불안하고요. 앞으로 달려나와서 그 공은 트라이를 했어야 되는 건데 다리 쪽에 뭔가 본인도 지금 계속 햄스트링에 대한 이걸 의식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앞으로 나오다가 늦었다 씨부레 하면서 그거를 이제 안타를 허용하는 그 수비. 언제까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아가 지금 뎁스가 두껍고 베스트 나인이 작년이랑 거의 컨트롤 CV로 갈 확률이 높은데 좌익수만큼은 지금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경기 뛰고 있진 않지만 이창진이라는 선수도 있고, 이창진은 확실한 툴은 있거든요. 발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선구안이 좋아서 타율 자체는 낮지만 이 출루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박정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내 자리 중견수, 우익수, 좌익수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과연 23시즌에 한 시즌 잘했던 그 이유성의 샘플을 이범호 감독이 얼마만큼 인내갖고 기다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결국 한 시즌 반짝한 걸로 그냥 사라질 것인지. 이유성은 사실 중장거리포, 장타력으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경쟁군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앞서가는 점이 없어요. 잘했던 시즌 딱 한 시즌 반짝이고 23시즌. 그때도 사실 뭐 어떤 두 자릿수 홈런을 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시즌 8홈런을 쳤고 OPS도 0.8이 아니라 이제 0.7 후반대를 찍은 선수인데,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선수가 지금 부상 이후에 계속 헤매고 있다. 얼마만큼의 더 이 신뢰와 기용이 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1군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금 퓨처스의 김민수라는 선수가 아직 이제 정식 선수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이 선수도 뭐 부상 인저리 프론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작년에 적어도 경기를 꾸준히 뛰었을 때는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친구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꽤 상위 픽에서 뽑은 야수, 인천고 출신의 박재현이라는 선수도 있고, 하여튼 좌익수 자리는 지금 최영우가 거의 지명타자로 나올 거기는 하지만 좌익수 자리가 올해는 굉장히 좀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이유성의 장점, 착함. 그렇죠. 김석환. 오늘은 우리 한번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아, 오늘만 같아라. 정말 아주 뿌듯했습니다. 지난번 히로시마 경기 때 홈런을 쳤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마음이 썩 기쁘지는 않았어요. 홈런보다 지금 김석환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안정감 있는 수비. 나 외야구멍 아니에요 라는 거를 팀에 어필을 해야 저렇게 이유성이 헤매고 있을 때 석환이한테 기회가 가거든요. 그래 뭐 아직 석환이가 타석에서 많은 걸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경기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저 녀석은 결국 터져줄 선수야 라는 걸 믿고 기용할 수가 있는데, 이지랄하고 이거 수비에서 연병해 불면은 이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 외야로 공 뜨면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실책 없이 그냥 본인한테 오는 공들만 딱딱, 우리가 김석환한테 뭐 박정우나 김호령급의 수비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에게 오는 것만 잘 처리해주고 빨리 내야로 커트맨들한테 던져줘갖고 중계 플레이만 나오게 되면 그러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된 거예요. 김석환이 굉장히 이 패스피드 2대0 해설도 오늘 이제 중계 중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굉장히 배트 스피드 빨라지고 타격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 단계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은 이 타자 투수들이 던지는 유인구의 백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 경험이 없는 선수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암만 본인이 연습을 잘하고 밸런스를 잘 잡아도 이거는 절대적인 경험치입니다. 플레이트 디서플린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우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붕붕붕붕붕붕 휘두르다가 어느 1군 정도 1군 투수들의 공이나 구질을 많이 보고 나서부터는 골라낸단 말이죠. 그게 어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이제 본인이 쌓는 거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안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사실 김석환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너무 1군에서 샘플이 적어요. 많은 경기를 뛰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기를 해주면은 뭔가 좀 그래도 비벼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석환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좀 쳐주고 싶고 안타 한 개랑 볼넷 한 개 멀티출루를 했고요. 수비에서 사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100점에 한 90점 정도를 주고 싶네요. 제가 오늘 김석환이 상대한 한화 투수진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한화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선수들 다 하고 그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제 나오네요. 이게 사실 기아도 기아지만 오늘 사실 이 한화 이글스의 젊은 투수들한테 정말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던 조동욱, 그다음에 권민규 같은 경우는 루키예요. 조동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2라운더죠. 1라운드 때 이제 황준서를 뽑았고 2라운드 때 이제 조동욱을 뽑았고 조동욱 같은 경우에도 루키 데뷔 경기 때 이제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초반에만 좀 이렇게 반짝하고 시즌이 뒤로 가면 갈수록 한계는 좀 보였는데 병훈이 연습을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른 공이 로케이션이 정말 잘 되고요. 핀포인트 제구까지는 아니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쓰고 무엇보다 이 체인지업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선수는 대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들을 좀 갖췄다. 그리고 슬라이더랑 커브 같은 브레이킹 볼도 아주 많은 공을 본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이 타자의 배를 끌어내기에는 충분한 그런 각도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불펜이 아니라 선발로 쓸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문동주가 좀 몸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한화 이글스의 선발진이 좀 구멍이 난다라고 하면은 조동욱 저 친구가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권민규에 대한 칭찬은 굉장히 많고 한화 팬들이 거의 지금 스프링 캠프는 민규뽕에 맞아서 지금 마리화나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참 왜 그런가라는 이유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지금 워낙 선발진이 좋거든요. 코디 폰세, 그다음에 와이즈, 외국인 선수 2명에다가 올해 류현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류현진 들어가고 엄상백 들어왔으니까 엄상백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 사실 문동주의 차지였는데 문동주가 지금 퀘션마크가 붙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조동욱을 권민규가 바로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하나가 투수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가 바로 선발진 한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루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롱릴리프에 들어가서 활약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신인답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연습 경기일 뿐이고 또 시범 경기 들어가고 실제로 정규 시즌 들어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젊은 유망주들에 대한 평가지만 아무튼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툴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권민규 하나 팬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수예요. 플로리얼. 그러니까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새로 뉴페이스로 KBO 리그에 데뷔하는 이 야수들 중에서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뚜껑을 까봐야 되고 이게 지난해 페라자의 케이스도 있듯이 4월 한 달만 반짝한다고 해서 이거 미쳤다 라고 평가하기는 빠른 감은 없잖아 있는 거 알아요. 길게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름 나는 것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잘한다라고 해서 빵 터졌을 때 정말 높은 고점을 볼 수 있는 선수는 플로리얼이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아마 지금까지 KBO 리그에 왔던 외국인들 중에서 달리기, 점프, 그다음에 이 순발적인 폭발력, 민첩성
이런 걸로는 플로리얼보다 위에 둘 선수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어마어마하게 운동 능력이 좋습니다. 진짜 그냥 몸 자체가 고무공 같아. 그냥 탄력이 타고났어. 근데 이런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150이 넘어가는 160km의 빠른 공들을 못 쫓아가는 거야. 뺏에 안 맞아. 그 컨택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플로리언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장타력은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공을 고를 수 있는 이 플레이트 디서플린도 괜찮은 선수고. 근데 그 빠른 공을 못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KBO 리그에 왔는데 스윙이 굉장히 좋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아주 파워풀한 스윙을 하는데, 간결한 스윙을 하는데도 이 배트에 공의 이제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뭐 살벌하게 날아가더라고요. 2루타 2개를 초반에 때려 박으면서 플로리얼이 이제 타점을 올렸죠. 그런 걸 봤을 때 적어도 이제 일부 하나 팬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오그레디처럼 될 가능성은 진짜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정말 무섭게 터질 수 있는 선수다라고 봅니다. 데이비스를 이제 제이 데이비스 신라면 그 선수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뭐 수비는 검증된 선수거든요. 워낙 이제 중견수 수비는 좋고 발도 빠르고 도루도 이제 출루만 어느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20-30개 도루는 우습게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주력의 소유자, 또 도루 센스도 있는 선수고요. 하나 이글스가 참 몇 년 동안 이 외야 특히 중견 수비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의 경기 때는 또 홈런도 쳤어요. 그래서 플로리얼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믿고 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면에서 저도 오늘 패트릭 위즈덤이 굉장히 생각나더라고요. 야, 위즈덤도 좀 빨리 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아마 다음 경기 때는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자, 제가 이제 엄청 열심히 떠들었는데요. 다음에 이제 연습 경기가 27일 목요일날 이제 LG전이고요. 그 다음에 연습 경기가 꽤 없습니다. 쭉 없고 3월 2일 삼성전, 이때는 이제 갸TV에서 중계를 안 해주고 삼성 라이온즈 TV로 그때는 봐야 돼요. 라이온즈 TV에서 중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3월 3일 KT전은 이제 우리 갸TV에서 바로 또 이틀 2일과 3일 연속으로 경기가 있네요.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시범 경기 준비를 하겠죠.